고래 삼부자가 밀면 가나요? 고래 아버님, 고래 큰아들, 고래 작은아들이 총출동하는 이 시간입니다. 론칭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일지테크. 방송에서 한 3번 정도 언급을 했는데요. 과연 고래 삼부자는 이 종목 어떻게 담아냈는지, 강남 큰손은 어떤 종목을 또 바라보고 있을지 저희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야 가자, 출발합니다. 이분도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어제 포트인을 외쳤던 전 종목이 모두 다 같습니다. 어서 좀 모셔볼게요. MTNW 최용동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처럼 말하면 이루어지는 기적을 한번 좀 믿어보도록 하려고요. 예. 네, 전문가님 기운 내시고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까 말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넷마블입니다. 시장에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을까요? 방탄소년단의 매니저가 돼서 게임머니를 들여서 방탄소년단을 키운다. 이거 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작 기대감에 처음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반짝 흥행을 하고 인기가 시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실망감에 3주간 주가가 약 2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자사주 취득 소식이 들려오면서 처음으로 7월 들어서 양봉이 떴고 주가에는 심폐소생술 정도로 상승하고 있지만 전문가님, 이 종목 너무 많이 하락해서 이거 뭐 심폐소생술만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자의 6%대에 대한 반등 흐름들은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뭐랄까, 기업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점을 좀 많이 발생을 좀 인식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에 따라서 2천억 규모의 지금 자기 주식 자사주 취득 결정을 좀 내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화답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주가에 대한 하방 흐름들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기존에 상반기에 출시를 했었던 신작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매출액 부분들이 전혀 이상이 없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차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하반기 실적도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더불어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신작에 대한 출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세븐나이츠 2라든지 그리고 BTS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또 일본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상반기 신작 게임과 더불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 그러니까 하반기 신작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에 대한 낙폭 구간은 오히려 매수로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차트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큰 낙폭을 보여줬던 저점 구간이 9만 원대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13만 원대에서 9만 5천 원대까지 빠지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 자체를 하향이차 시키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기업 쪽에서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자사주,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하반기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포트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하방이 경직됐고 반등할 종목으로 포트인 찍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업 중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자 이번에 정부 측에서 또 다른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사실상 원가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되는 것만큼 이익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려가 선반영돼서일까요? HDC 현대산업개발 5일째 줄줄이 내려가고 있고 주가도 오늘 장중에 신저가를 찍고 말았습니다. 추이를 봤을 때 살지 말지를 걱정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언제 빼야 될지를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님, 예. 포트에서 덜어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 비중에 대한 내용이 워낙 좀 큰 건설사다 보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정부 쪽에서 발표를 해주고 있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오늘자에 대한 6% 가까운 하락세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하락세가 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전에 보시다시피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면서 올라왔던 부분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에 대한 이탈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그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충격파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뿐만 아니고 기관 쪽에 대한 수급 자체가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시세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메이저 수급에 대한 유입 부분들이 상당히 좀 끊겨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기에는 다소 조금 부족한 그런 이제 모멘텀들만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 그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러한 좋은 실적들 부분들이 좀 도구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3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과정이 이 종목에는 투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달에 대한 저점 구간들, 쉽게 말씀해서 3만 원대를 강하게 3만 9천 원대를 강하게 하향시켜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포트 인에 대한 의견보다는 포트 아웃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양봉 하나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정부 쪽에 대한 정책 부분들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다 투영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오랜만에 말씀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포트 아웃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까지 바라보자고 말씀하십니다. 포트에서 빼라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럼 세 번째 종목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KC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본업에서 워낙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보니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덧붙이고 있는데요. 리포트를 통해서 동향을 살펴보자고요. SKC에서 얼마 전에 동박 업체인 KCFT를 인수했습니다. 주력 사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고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사업도 얼마 전에 추가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익 테마주로도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 결국은 목표가 상향 조정 움직임까지 나타났는데 전문가님. 예. 근데 오늘 이게 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얼마에 공략할지도 관건일 것 같거든요. 사야 되는 가격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SKC 앞서 이제 언급하셨듯이 상당히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뭐 짤막짤막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필름 부분에 있어서 좀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2분기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예상치들도 어느 정도 좀 부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의 양봉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언급하셨듯이 KCFT에 대한 이제 인수 부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막막하게 좀 답답했었던 사업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정리를 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산업군들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M&A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필름 그리고 새롭게 인수한 필름에 대한 부분들까지 소재 분야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을 좀 유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욕심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까지 기대치들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 요인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목표치보다는 일단은 일자적인, 그러니까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목표치를 설정을 하시면서 단계별로 목표치를 좀 높여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올해 2월 달에 보여줬던 고점 부분이겠죠. 한 42,000원에서 43,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에는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현재 직전 고점인 것 같아요. 37,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고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박스권이 진행이 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서는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는 전략 제시해드릴 테니까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포트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는 다음 때 좀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담는 종목으로는 넷마블과 SKC가 나왔네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풍성해지는 기회가 됐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동 전문가님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